성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내의 의무라는 남편.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이혼까지 고민했고 결국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2세, 결혼한 지 25년째인 평범한 아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건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예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부끄럽지만 저도 남편과의 관계가 달콤했어요. 신혼 때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설레고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태준 씨와 처음 만난 건 27살 때였어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이었죠. 첫 만남에서 태준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거든요. 결혼 첫 해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야, 잘 잤어? 하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하고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의 끝없는 요구 때문에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까지. 저는 이제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수민이를 낳고 난 후부터인 것 같아요. 육아로 지쳐있는 저에게도 남편은 변함없이 요구했어요. 아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핑계야. 다른 집 아내들은 다 하고 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어요. 아이가 크면서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40대가 되어서도 이제 50대가 되어서도 남편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냉정하다며 화를 내죠. 이게 정상인 걸까요? 저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제 이름은 이지연이고요. 남편 태준 씨는 55세입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 수민이는 25살 대학원에 다니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수민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보, 수민이가 있는데 조용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이었죠. 그때 수민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있다는 신호였죠. 얼마나 민망했는지. 다음날 아침 수민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수민이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에 괴로워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모두들 남편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부러워할 뿐이거든요. 지난번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그랬어요. 친구 하나가 우리 남편은 요즘 관심도 없어. 너희 남편은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어요. 우리 집만 이상한 건가? 다른 집은 어떨까?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많았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의 글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0대에도 이런 고민이 있나요? 남편이 너무 자주 원해서 힘들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떤 분은 저는 60대인데도 남편이 매일 요구해서 정말 힘들어요라고 쓰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갱년기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해를 안 해줘요라는 글도 있었어요. 몸의 피로는 극에 달해서 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성적 욕구 저하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남편은 이를 핑계로 여겼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그냥 핑계 대는 거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은 특히 몸이 안 좋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두통도 심했거든요. 여보,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태준 씨가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라는 거야? 당신은 내 아내고 사랑하니까 부부관계는 당연한 거지. 다른 남편들은 다 밖에서 해결하는데 나는 집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바람을 피라니요? 그게 대안이라는 건가요? 제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저도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저를 물건 취급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건 취급? 난 당신밖에 모르고 사는데 이게 물건 취급이야? 그럼 아예 남남처럼 살자는 거네.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언제 싫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픈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다 참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힘들다고 하면 바람 피라는 소리부터 하시네요.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지? 아내 의무도 안 할 거면서 아내 행세는 왜 해? 아내 의무요? 아내의 의무가 그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 성적 욕구까지 해결해 드리는 게 아내의 의무라고요?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저희는 깜짝 놀라서 말을 멈췄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민아. 방에서 공부해. 태준 씨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수민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소파에서 잤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정말 싸늘해졌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아도 태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먹고 나갔어요. 잘 다녀와 같은 인사도 없었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어요. 저는 태준 씨가 먼저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저도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준 씨가 저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해라니.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어요. 사랑이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기분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아파도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구만 채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저는 언제 사랑받은 건가요? 태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평소에는 말도 안 하시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말도 안 하시고 퇴근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도 안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밤에만 갑자기 다정해지시면 그게 사랑인가요? 제 말에 태준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평소에는 무뚝뚝하다가 밤에만. 이럴 거면 이혼하자. 2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었다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태준 씨는 제가 이혼을 언급하자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당연하죠. 이런 생활이 행복한가요? 저는 당신의 아내지 성적 욕구만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지연아, 정말 이혼하고 싶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부 상담 클리닉 정보를 찾았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태준 씨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상담?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부부 문제를 남한테 말하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이혼 위기 앞에서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 해보자.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야. 상담소에 가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거든요. 태준 씨도 내내 불편해했어요.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서 하고 중얼거렸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이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의 분이셨죠. 편안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태준 씨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어요. 남편분은 평소에 아내분에게 다정하세요? 혹시 평소에는 무뚝뚝하면서 밤에만 성적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요? 태준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전곡을 찔린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인사하시죠? 태준 씨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계속 이어갔어요. 남편분,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 거죠. 아내분, 남편분이 언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함께 산책할 때,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태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편분, 들으셨죠? 아내분이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셨나요? 만약 단순한 성적 욕구가 아닌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라면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상담했던 다른 부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매일 아내에게 성적 요구를 했는데 평소에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결국 별거를 선택하셨어요. 태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남편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함께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분이 먼저 남편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태준 씨도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집중했어요.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구체적인 솔루션이었어요. 첫째, 횟수는 일주일에 1회만 지킬 것. 둘째, 남은 6일 동안은 아내에게 다정한 말들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것. 셋째,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넷째, 함께 산책하고 마트에도 같이 갈 것. 다섯째,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행동하여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원하게 만들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로 존댓말을 써보세요. 25년 됐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써보세요. 태준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존댓말이요? 네, 존댓말을 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거든요. 야, 밥 줘. 이런 식이 아니라 지연 씨, 식사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을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지금처럼 강요하면 아내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태준 씨가 반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남편분, 지금 아내분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하시겠어요? 태준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아내분을 사랑한다면 아내분의 마음부터 얻으세요. 강제로 몸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으셔야 해요.
그러면 아내분이 먼저 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내분, 남편분이 이 솔루션을 6개월 동안 지켜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6개월. 정말 지켜준다면 한번 믿어볼게요. 태준 씨는 이혼 위기의 충격으로 진심으로 솔루션을 실행하기로 다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시면 아내분이 다 알아요.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태준 씨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볼게. 정말로. 태준 씨는 상담사 선생님의 솔루션을 철저히 따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첫날 아침이었어요. 지연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태준 씨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대답했어요. 태준 씨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25년 동안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존댓말을 쓰니까 서로를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태준 씨는 퇴근 후 사랑해요라는 말을 매일 건넸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사랑해요 이렇게 더듬거렸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연 씨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설거지와 빨래를 도와줬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던 태준 씨가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지연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먼저 물에 담가 놓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새로웠어요. 태준 씨가 접시를 깨뜨렸을 때도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예전 같으면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엔 함께 산책을 했어요. 태준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지연 씨,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니까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저기 꽃이 예쁘네요. 정말 그러네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마트에도 같이 갔어요. 예전에는 혼자 장 보러 다녔는데 태준 씨가 따라와서 카트를 밀어주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줬어요. 이거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부부들을 보니 저희처럼 함께 장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저런 부부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태준 씨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보였어요. 지연 씨,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원칙도 철저히 지켰어요. 예전 같으면 매일 요구했을 텐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그 대신 나머지 6일 동안은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함께 드라마도 보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연 씨, 어깨 아프시죠?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함께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봤어요. 이 배우 연기 잘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드라마가 재밌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태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드라마를 보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2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태준 씨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준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타왔어요. 지연 씨,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때 태준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남자로 보였다고 할까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3개월 후 제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정말 변했구나. 이런 모습을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을까? 태준 씨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태준 씨가 다가오면 몸이 경직되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태준 씨,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 씨가 평소처럼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분이 뭐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태준 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태준 씨가 평소처럼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태준 씨의 손길이 너무 다정했어요. 예전에는 목적이 있는 스킨십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태준 씨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태준 씨, 저는 수줍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원해요. 태준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원해요. 태준 씨가 저를 이렇게 소중히 대해주시니까 제가 먼저 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랬어요. 태준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예전에 태준 씨가 원했던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예전에 태준 씨가 좋아하셨던 그것도 해드릴게요.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원하는 관계였어요. 태준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자주 원했어요.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태준 씨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태준 씨, 약속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가 원하시면 언제든.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원해서 그래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태준 씨, 이제는 정말 달라요. 예전에는 의무 같았는데 지금은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태준 씨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게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태준 씨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했어요. 지연 씨, 저한테 기대세요. 네,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둘 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받아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제가 먼저 원하고 표현했어요. 태준 씨,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태준 씨를 끌어안기도 했어요. 지연 씨? 그냥 안고 싶어서요. 태준 씨도 너무 행복해 했어요. 지연 씨,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태준 씨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더라고요. 어머,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일 수도 있구나. 태준 씨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지연 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정말요?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저도 모르게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화장품도 사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봤어요. 지연 씨, 머리 바꾸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태준 씨도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둘 다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제안했어요. 지연 씨, 우리 요가 배워볼까요? 건강에도 좋고. 요가요? 좋은 생각이네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요가 수업에 같이 다니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태준 씨, 이 동작 어려워요. 저도요. 그래도 재밌네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수업 듣는 분들은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시간에 잤는데 이제는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지연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수민이가 오늘 전화했는데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 걱정이 많네.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해야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하거나 서로 안아주면서 잠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태준 씨에게 말했어요. 태준 씨, 오늘은 제가 주도해도 될까요? 태준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25년 동안 항상 받는 쪽이었는데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해봤어요.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태준 씨도 너무 좋아했어요. 지연 씨,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섹시해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좋네요. 이런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수민이도 저희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둘이 뭔가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둘이 더 사이좋아 보여요. 예전엔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부부 같아요. 수민이의 말에 태준 씨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진짜 부부야. 그렇긴 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더 다정해 보이세요. 딸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니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결코 늦지 않았어요.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태준 씨도 많이 변했지만 저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준 씨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서로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준 씨는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태준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25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니 조금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요. 오늘은 태준 씨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얼마 전에 수민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시네요. 그러게, 엄마도 신기해. 엄마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정말 고마워, 수민아. 딸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태준 씨가 갑자기 꽃을 사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지연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일상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셋째, 변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희도 6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넷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분들도 아내를 소유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세요. 평소에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밤에만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너무 참기만 하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안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음을 열어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함께 시도해보세요. 저희는 요가를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황혼 세대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이 신혼 같다고 할까요? 50대 중반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태준 씨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수민이가 독립하면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더 배워보고 싶어요. 지연 씨, 우리 유럽 여행 가볼까요? 좋아요. 꿈만 같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설레어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부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해요. 진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안녕히 계세요.